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블로그에서 저희 글을 많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당군 신화의 환웅은 세토템의 조이족이다. 홍산 문화는 조이족 문화로 우리 조상들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요 청동기 유물을 보면은 그 부엉이가 있고 그 아래에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 유물입니다. 이거는 이 새토템, 뭐 곰토템, 호랑이 토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군 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 국조전설, 원수시대부터 민간에서 구비로 전해내와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말 이련의 삼국유사 제1권 고서전서에 실려있다. 위서에는 당군 임금이 아사를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으니 중국 요와 같은 시대라고 되어 있다. 고기에 의하면 환인의 사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할 때 환인이 그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보아 한국 인간을 할만하다 생각하여 그들에게 참부인 세계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 당군 신해부 한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열고 여러 신들과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환웅은 쑥과 마늘만으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을성 많은 곰만이 37일을 견뎌낸 사람이 되었고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당군이다. 당군이 평양에 도파해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고 뒤에 아사달에 전도하여 1500년간 이 보면은 사기 오제봉기의 사방 5천리를 정복하여 황복에 이르러 남쪽으로 고지와 북벌, 서쪽으로 윤과 석저, 거수와 강과 절을, 북쪽으로 산윤과 발과 식신을, 동쪽으로 장유와 조이를 미모했다. 중국 순임금 때의 기록으로 발은 맥족을 말합니다. 식신은 쑥신과 같은 말로 고조선을 말합니다. 동쪽으로 장유와 조이가 나오는데 동쪽은 산동반도를 가리켜 이들을 동유족이라 했습니다. 우공투지는 현재 산동반도가 요 임금 때부터 조선의 땅이라 했습니다. 우공투지의 동이 구족은 우이고 우이는 조선의 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조이족이 나오고 동이 구족은 대부분 조이족이라 합니다. 조이족은 신석기 시대부터 산동반도, 남아부간, 만주, 한반도 등 널리 분포한 종족으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대부분 동이족이 조이족이라 합니다. 조이족은 새 토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군 신화에 환웅이 나오는데 환웅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웅은 천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임금이 환인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환인은 천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임금이라 했습니다. 환웅에서 웅은 우두머리란 말이고 부수, 새추가 들어있는데 주는 새의 일종으로 새토템을 미는 조이족을 말합니다. 이 환웅의 웅자를 살펴봐도 이 환웅은 새토템을 미는 조이족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됩니다. 이건 동이족이 해일 글자의 해는 추를 따르는데 추는 곧 새 일종으로서 조이족의 한 지파이다. 해 또한 새 토템을 미는 조이족이랍니다. 동이족은 전통적으로 새를 토템으로 삼았다. 소시 부락으로 동이족이므로 새를 토템으로 삼고 이를 관직 이름으로 삼았다. 중국 사람들은 소시를 조이족인 동이족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환웅의 한문을 봐도 웅은 조이족을 말하고 조이족은 새 토템을 가졌고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조선 시기 청동 장식을 보면 부엉이 아래에 호랑이 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단군 시대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를 말하고 부엉이는 세토템을 미는 조이족을 말합니다. 고조선의 청동 장식은 환웅이 세토템의 조이족을 말하고 곰은 곰 토템의 백족을 말하고 호랑이는 호랑이 토템의 예족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군 신화의 내용을 담은 청동 장식입니다. 이건 단군 신화 내용입니다. 이건 곰 토템은 맥족으로 고구려와 같은 맥족입니다. 고요 고구려. 예족은 매림역사 방송은 한웅에서 웅은 새의 아버지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웅이 세토템을 미는 조이족의 우두머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환웅의 한문을 가지고도 환웅은 세토템을 미는 조이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웅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동이족들은 대부분 조이족이었습니다. 환웅은 조이족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김유신 열제는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 김천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라 했다. 김유신의 비문에 또한 헌원은 후예요 서의 후손이다 라고 했으니 즉 단가의 시절 수로는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이렇게 김유신 열전에도 신라인들은 소 김천씨 후손이랍니다. 소 김천씨는 세토템을 미는 조이족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춘추시대의 진과 조는 모두 영성으로서 원래 동이족에 속한다. 영성의 선조는 사기 진봉기에 따르면 현조가 알을 낳고 이 알을 여인이 삼켜 낳은 대업으로 전해진다. 대업의 아들인 대비와 즉 백익으로서 그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그의 아들인 대렴은 조속씨로도 불린다. 이처럼 고대의 동이족은 대부분 조이족의 지파이다. 동이족의 진과 조 두 부족은 유목과 수렵으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는 데 있어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그 전통을 잘 보존했다. 우시라 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교수 등 전문가에 따르면 홍산 문화는 발굴 당시만 해도 적석조이나 빗살무기 토기 등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고조선의 선대 문명인 동이족, 특히 조이족의 문화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홍산 문화도 조이족의 문화입니다. 동이족이 조이족 문화로 우리 선대 문명입니다. 이건 중국학자 이민은 홍산 문화는 조이족 문화라고 했습니다. 대만 중국 연구원 민족학 연구소장을 역임한 문승일은 예명민족과 그 문화라는 책에서 예명족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이며 동시에 강대한 민족이다. 문승일은 또 예명민족을 삼국시대 소호시의 조이 계통에 속하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소호시는 태호복희씨와 함께 동이족 시조의 한 분으로 여겨지는 분으로 진국 역사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예맹민족은 소호시로서 세토템을 미는 조이족이라 합니다. 다 우리 민족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홍산문화재에서 발굴된 새 영상을 한 옥기들입니다. 이창구 박사는 이것을 환흥천왕으로 보았습니다. 조이족으로서 환흥족이 숭배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고조선식의 농경청동기인데 여기에 보면 농사 지는 사람이 있고 농부가 있고 새가 나옵니다. 고조선이 세토템을 미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고구려의 삼조고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세토템을 미는 동이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이족입니다. 조이족. 예, 이 소떼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소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에서도 소떼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적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온 소떼 문화는 고조선 시기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사만시대 때는 수도 지역에 소떼를 세울 만큼 새는 중요했고 우리 조상들이 조이족인 세토템을
믿는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걔는 이거 소떼를 걔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창구 박사에 따른 홍산 문화 중에 우아랑 유적인데 이미 여신묘 사당의 새 토템과 곰 토템을 모시고 숭배한 자치가 발굴됐다. 그 시기는 5,500년 전 우리 민족의 역사 시원이며 고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이 박사는 여신묘에 나타난 우아랑 유지의 토템 문화는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언급된 환흥 웅녀 단군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창구 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환흥은 조이족을 말하며 채 토템을 믿고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고 맥족은 곰 토템이고 예종은 호랭이 토템을 믿는 북방 민족들입니다. 우아랑 유적은 조이족을 중심이 돼서 맥족과 예종이 만든 문화이고 조이족과 맥족이 합쳐서 단군 조선을 건국한 것이고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이족이고 조이족 새 토템을 믿는 조이족입니다. 그리고 소떼 지금까지 전하는 소떼 문화도 다 역사적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기부터 삼한 시대 그 믿음으로 그 환웅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건